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정훈 씨가 쓴 에디톨로지입니다. 네, 이 책은 2014년에 초판이 나왔습니다. 김정훈 씨가 교수 때려치우고 일본에 건너가서 미술을 배우면서 썼던 책이죠. 전업 작가를 하겠다고 결심할 때 쓴 책이라서 그런지 매우 정성스럽게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자 본인도 에디톨로지만큼 공들여서 쓴 책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죠. 자신의 대표 서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초판이 나왔을 때 이 책을 읽다가 말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 너무 회사 일도 바빴고 개인적으로도 바쁜 일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언젠가는 읽어보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책이었고요. 이번에 읽은 건 2018년에 나온 개정판이었습니다. 초판과 개정판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김정훈표 아재 개그를 개정판에선 다 뺐다는 거, 그게 대표적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재 개그 때문에 핵심 주장이 가려진다 라는 비판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농담을 다 빼서 그런지 훨씬 내용 전개가 깔끔한 듯 그렇게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특유의 그 익살이 많이 제거돼서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네, 김정훈 씨는 문화심리학자죠. 워낙 베스트셀러를 많이 낸 분이고요.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에서 저자 소개는 자세히 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저자는 창조는 편집이다. 창조는 곧 편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한마디가 이 책의 핵심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책 제목 에디톨로지는 편집하다의 에디트 그리고 학문을 뜻하는 로지, 이 두 가지를 합한 거죠. 에디톨로지는 편집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디톨로지에 기초하면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이 책의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지식과 문화가 어떻게 편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자는 하이퍼텍스트적 사유를 설명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는 건 대부분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학술 논문이죠. 논의를 전개하고 각주와 미주를 붙여서 자신의 논지를 보강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건 순차적으로 읽어야지 습득이 가능하죠. 그 지식을요. 그런데 하이퍼텍스트는 비순차적이죠. 인터넷에서 마우스로 링크를 클릭하듯이 텍스트를 넘나들면서 읽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자는 창조적인 사유를 하기 위해선 기존의 틀을 깨고 나와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를 위해선 텍스트를 해체하고 재구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방법이 바로 하이퍼텍스트적 사유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의 터치 기능, 네, 이게 하이퍼텍스트적인 사유의 결과물이라는 건데요. 디지털 기기인 아이폰을 매우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터치하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무척 아날로그적이긴 하죠. 손으로 만지는 거잖아요. 그 디지털 기기를. 이게 바로 혁신인데 그 혁신은 하이퍼텍스트적인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죠. 아이폰이 히트친 이유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들면서 편집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편집에 대한 개념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편집의 개념이 좀 더 폭이 넓습니다. 저자는 세상을 인식하는 틀,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개념으로 편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관점과 공간의 에디톨로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하나만 들면 각국의 궁전을 돌아다녀 보면 복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쭉 방들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공간을 이렇게 편집을 해놨으니까 예전엔 사생활이라는 게 없다시피 했다는 거죠. 아, 내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려면 그 사이에 있는 방에 머무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이걸 다 보면서 지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생활은 없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도를 만들고 나서 사생활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부부가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공간을 편집한 결과 아동이라는 개념도 생겼다. 이런 논리도 저자는 소개합니다.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가족 구성원의 관심이 이젠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보호받고 양육되어야 할 존재로서 사랑스러운 아이, 즉 아동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재밌습니다. 아동이라는 개념의 등장이 공간을 편집한 결과다라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의 3장에서는 저자의 전공 분야죠. 마음과 심리의 에디톨로지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이 위대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저는 참 눈길이 갔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마음을 이드, 자, 초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요. 이들의 역동적 관계에 기초해서 인간의 마음을 해석하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심리에 관한 편집의 단위를 프로이트가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자도 프로이트식 마음 해석이라는 게 과학적인 심리학, 그러니까 모든 걸 계량화하려고 시도하는 심리학이죠. 이 과학적 심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말이 안 된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문화 해석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 프로이트의 심리학이 무궁무진한 편집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일본인은 학문기에 고착되어 있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일본인은 너무나도 청결하죠. 거의 병적입니다. 이게 학문기 불안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일본은 다다미 문화죠. 바닥이 다다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애들이 대소변을 보게 되면 일단 청소하기 매우 힘들죠. 게다가 이게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다미를 아예 바꿔야 되죠. 그렇다 보니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에게 무척이나 심하게 배변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게 학문기의 불안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일본인은 커서도 전반적으로 강박적이라 할 만큼 청결에 신경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자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개념과 일본의 사회문화적 현상, 네,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편집해서 아주 재미난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에디톨로지적 사유는 창조적 텍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자는 대학에서 교수를 할 때도 창조적인 텍스트 상당히 많이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그 결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거죠. 김정은 씨가 교수 그만둔다라는 소식을 처음에 들었을 때 책이 많이 팔려서 저러나? 네, 저는 그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대학과 교수는 사양산업이다 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황우석 사태, 이게 그 계기였다 라고 말하는데요. 황우석 교수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게 당시 사건의 핵심이었죠. 그 거짓말을 찾아낸 사람들은 전문가 그룹이 아니라 인터넷의 취미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간 지식 편집의 독점권을 대학이 갖고 있었는데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그 독점권이 붕괴된 거다라고 저자는 해석합니다. 또한 저자는 대학의 지식 권력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이유가 오로지 학위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해요. 그런데 이젠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을 내고 대학을 다닐 이유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 이걸 이젠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보고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대학의 존재 이유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스스로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일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신은 교수를 그만뒀다라는 말로 이해가 되는 맥락입니다. 자신은 앞서 이야기한 그 에디톨로지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얼마든지 창조적인 텍스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아무 상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우린 통섭, 융합, 학제간 연구 이런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 안 되니까 또 다른 하나를 가지고 와서 두 개를 같이 놓고 살펴보며 생각한다 라는 거죠. 이걸 저자는 에디톨로지라는 개념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자체가 편집인 거죠. 편집학이라는 단어도 일본에서 처음 사용한 거다라고 저자는 이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누구누구가 사용한 단어고 그 단어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용은 다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또 다른 편집이다 라는 거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하나도 없다. 창조는 편집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있던 것을 해체해서 재구성하는 거, 이거 자체가 엄청난 능력인 겁니다. 김정은 씨가 여수에 있는 어느 작은 섬에다가 집을 짓고 그 안에 서재를 꾸미고 거기서 책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건 다 그래도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